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권 차장 그리고 MTN 김종효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이벤트 풍년인 게임주, 과연 수확할 때인가? 물론 우리가 업종을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주 가운데서도 요즘에 가장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수확할 때인가 아닐 때인가 이 고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간략한 이벤트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5월 중에 넷마블 게임즈의 IPO 기업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5월 중에 새로운 리니지 M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먼저 리니지 M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니지 M에 대해서 NC소프트가 만든 모바일 게임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굉장히 날아오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확할 때다 아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아니다. 자, 차장님은요? 수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분을 항상 만나보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갖고 계세요. 항상 이야기가. 뭐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부러 다르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네. 저 짧게만 말씀드리죠. 네네.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적을 그대로 주가가 반영하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NC소프트는 지난 4분기에 그랬듯이 사상 최고 실적을 거적할 때 가장 주가가 암울한 시점을 또 보냈거든요. 네네. 굉장히 우스운 거죠. 그 당시에 힘들었던 개인 투자자들 많이 떠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 30% 오른 1분기 그 자리에서 20%가 더 올랐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리니지 M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의 린저씨들에 의한 리니지를 네. 카니발라이전 하는 그 일부 이렇게 그 구축해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들어갈 시점이고 네. 어쨌든 주가는 지금 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으로 발현되고 있는 주가 실현 못하는 것도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효 위원이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 지금 뭐 고평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네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언제 나오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출시일을 말씀하시는 네, 출시일 네네. 자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출시일이 만약에 제시되었다면 그 이전에 뭔가 매도 이런 얘기가 좀 더 명확해질 수 네. 있겠지만 아직은 애매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수준 정도의 게임으로 나올지 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스냅드래곤 835에서 적용되는 리니지 M의 퍼포먼스와 네네. 그다음에 그 이하의 것들, 그러니까 뭐 스냅드래곤도 820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네. 그 아래 놓여 있는 그 AP에서 나타나는 퍼포먼스가 또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리니지 온라인에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리니지 M으로 와서 똑같이 그 느낌들을 네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 없으면 일단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다만 그 추이를 뒤늦게 쫓아가거나 최고점에서 쫓아가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네. 보수적이기는 하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 고점을 인식하고 팔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이 출시됐을 때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지 유저들의 판단을 아직 못 본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핸드폰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통신 속도 네, 이런 통신 속도 이런 것까지. 네. 최용권 차장님은 지금 그래도 수학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죠. 출시 일정이라는 네네. 거 말이에요. 저 연말부터 리니지 RK 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네. 출시 일정에 대해서 주가 반응을 해버리죠. 네네. 1분기라고 했다가 연말에는 네. 이제 뭐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많다가 이제 상반기로 거의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네. 4월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불확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일정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불확실은 소멸된 상태다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네. 그리고 리니지 M을 우리가 쳐다보는 관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 시점에 대한 거냐, 어떤 불확실이냐 이런 네. 부분이라기보다 리니지 M은 그 자체의 상징적인 대단한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게 뭐냐면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에 파이널 블레이드나 레드 네. 나이츠 같은 것들이
랭킹이 될 때부터 리니지 M이라는 것의 어떤 상징성이라는 거는 리니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리니지 기존의 PC 시장 말고 네. 모바일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효했다, 성공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어떤 그 모멘텀의 발화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영업이익 1,000억이라는 슈퍼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장 암울했다는 사실을 네. 생각한다면 네. 상기한다면 리니지 M에 대한 어떤 의미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발현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아까부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이번에도 미묘한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 네. 시점에 타이밍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최영권 차장님은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그 김종윤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뒤에 팔아도 될 것 같다. 네. 뭐 이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 두 분 다 뭐 수확할 시기는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신규로 지금 사는 건 아이고 노노라고 대답하시겠네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신규 신규 매수를 생각할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두 거죠. 분 여기에는 동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넷마블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 넷마블이 과연 얼마에 상장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가치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장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상장이 된 이후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시장에서 대부분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13조 정도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이. 그러면 그거보다 더 못 가는 것도 조금 뭔가 이상하고요. 네. 더 가면 이게 좀 넘어간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애초에 그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위 대박이지만 네. 신규로 이게 상장하고 나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대박일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넷마블이 상장되고 나서 NC소프트와 치열하게 정말 경쟁이 붙을 가능성. 그러니까 네. 누가 대장주냐 이런 거죠. 쉽게 비유드리면 네. 빌딩을 가지고 빌딩을 임대해 준 애가 정말 좋은 애냐, 그 빌딩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서 소위 대박 사업을 내는 애가 좋은 애냐, 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상장돼서 시장 분위기만 좋고 시장의 자금만 충분하다면 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시장이 뭐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상장하고 나면 한쪽으로 관심이 쏠렸을 때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죽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 초반에 너무 이제 이 넷마블이 랠리를 네. 보인다면 이 열풍이 또 생각보다 너무 금방 식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넷마블 게임즈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 넷마블 게임즈의 그 주가 상승이 오히려 다른 게임주들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포트 내에서 게임주의 비중을 아주 크게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분배를 다시 해야 된다면 네. 당연히 다시 분배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뀌면 파는 종목군들은 조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영권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1분기는 물론이고 지난 네네. 4분기에도 네. 기관은 그것 때문에 NC소프트를 때려왔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왔었다. 예. 네.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 넷마블의 그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넷마블의 투자 가치는 뭐 간단하게 뭐 11, 12조에서는 뭐 바이, 그 이상에서는 뭐 부담 이런 뭐 대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우리가 그 지분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거고 네. 그것에 의한 뭐 NC소프트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건 이미 끝났다. NC소프트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9% 지분 가치라는 것은 사실 CJ E&M이 그 지분 가치 넷마블에 대해서는 거의 본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3월 말까지는 정말 단 0.2 자릿수의 차이도 없이 계속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CJ E&M하고 네. NC소프트하고요. 네. 근데 3월 말까지 그렇게 움직이더니 3월 말 이후에 지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 네.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네.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고 물론 CJ는 그것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이 오히려 있을 거예요. 네네. 본업의 영업 가치를 80% 이상 구축하는 지분 가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분 가치에 대한 인식은 한순 죽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의 발현이라는 네. 관점에서의 부담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네. 뭐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 아니지만, 네네. 지금 자체 예약으로 사전에 뭐 100만 유저들, 그리고 리니지는 기존의 리니지가 뭐 400만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요. 네네. 히트를 예감하는 거죠. 흥행산업이라는 이 속성상, 네.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에 주가가 슈팅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흥행을 예견합니다. 예견하는데, 물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흥행을 예견하지만 너무나 대히트를 예견한다는 차원에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레볼루션 1의 어떤 후끈해진 열기에 베이스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듯해 보이는 최근의 상승세 역시 네. 뒤에 가서는 부담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글로벌 메이저 게임사들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들의 어떤 게임 순위를 보고 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일본과 뭐 미국이나 혹은 중국과 같은 그 국가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게임들을 보니까 그 게임 이름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위상이에요? 싸죠. 일단 단순 비교했을 때는 뭐 해외 업체는 25배에서 한 30배 사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20배 넘는 종목이 없어요. 네. 거의 뭐 많아봐야 15배에서 한 18배 사이. 그다음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종목군들은 지금 거의 10배, 12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명히 저평가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여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회사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던지 아니면 좀 더 넓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네. 국내에는 지금 NC소프트, 리니지 하나에 전부 목매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도 리니지, 네. 모바일도 리니지, 전부 리니지입니다. 네. 그것도 초기에 자기들이 런칭했을 때 히트 못 시켰던 걸 넷마블이 이번에 히트시켜 준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NC소프트는 한 게임에 올인, 모든 가치가 한 게임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리니지만 맛이 가면 이 종목도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네. 컴투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만 서머너즈 워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그 게임사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네. 과연 이게 갭을 줄일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정 수준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싼 이유가 있다. 네. 바로 그 부분 네.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던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숫자로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한 23배 정도, 네. EA가 21배, 텐센트하고 닌텐도가 30배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글로벌 게임사들이 한 22배, 3배 정도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와 이렇게 20배 이상에다가 놔줄 수 있는 기본은 그 파괴적인 성장성에다가 네.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성장성을 가지고 예전에 그 날았던 컴투스는 지금 뭐 10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성장성도 질이 다 다르겠죠.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NC소프트가 지금 18배 더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격이 그들하고 항상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네. 22배 글로벌 대비해서 네. 우리가 15, 16배 이런 간격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20, 30%, 30, 40% 급등하면서 네. 그걸 많이 메워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부담을 좀 가져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가 네. 거기에는 타겟 밸류에이션을 25배 정도 이렇게 나서 한 45만 원대 놓고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여기서 과연 그 현재 위치에서의 판단, 네. 타당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총 8조짜리의 거대한 사이즈예요. 네. NC소프트는. 그리고 외국인 지분 41%라는 외국인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사야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한 3주 거쳐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수급이.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네. 2015년도에 글로벌 탑10 게임사들의 순위를 보시면 이 중에 한 두 가지 종목이 사라졌습니다. 네. 왜 사라졌느냐?
킹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텐센트인가 어디에 인수된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게임사가 또 구글인가 어디로 인수가 됐거든요. 네네.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글로벌 게임사 큰 쪽으로 다 이렇게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컨텐츠만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또 왜 NC소프트가 리니지가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는 단순하게 국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글로벌 유저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또 상대적으로 불과 40%나 업을 해서 우리가 넷마블의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에서는 플랫폼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네. 게임을 유통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쪽에 워낙 현금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컨텐츠만 갖고 있는 게임사들은 언제든지 흡수합병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가치가 절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업체 가운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건가요? 그냥 뭐 카카오하고 네이버 정도가 유일하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매출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쪽보다는 왜냐하면 네이버는 워낙 RPG 쪽에 개발을 네네. 하다가 다 망가졌거든요. 네,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카카오 쪽이 그나마 조금 더 플랫폼 쪽에 가까운 상장되어 있는 종목 내에서는 넷마블이 물론 단연 1등이겠지만 네. 게임 내에서는 카카오 게임이 그래도 플랫폼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국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격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증권사에서도 제가 보면은 뭐 24배에서, PER 기준으로 24배에서 한 25배 정도를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뭐 꼭 그렇게 확실히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면서 네네. 생각하자 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일 위원님은 어떠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 가격 자체를 좀 믿으면 안 되겠네요. 뭐 예전부터도 한 번도 믿은 적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가격 밸류라는 거 우리가 지금 플랫폼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플랫폼 쪽 밸류 비교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네. 지금 인터넷에는 구글이 20배, 페이스북이 25배, 알리바바 24배, 네. 트위터 50배, 아마존 50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22배, 3배 가고 있고 카카오는 뭐 밸류로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 네. 40배 네.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그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네이버 쪽에 상대적인 매력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요즘 많이 떨어져 놨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실적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물론 현재 실적을 반영하는 업종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불을 뿜고 있는 이 시기 네. 1분기 실적은 NC소프트가 매출 자체가 한 40% 줄 겁니다. 예, 그 부분도 나오고 나면은 걱정으로 돌변할 네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니지 1 아이템 판매가 이제 제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숫자가 나오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네네. 사실 이건 1월 초부터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회사가 모바일로 그러니까 중하위권 기존의 린저씨들을 모바일로 이렇게 쉬프트하기 위한 전략들을 네네. 네. 펼쳐왔고 그게 먹어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일부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했었던 구축 효과, 카니발 네네.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요새 정치권의 주요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게 지금 NC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던 걱정도 아니고 그때 그 가격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네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필 규정,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뭐 증권사를 격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이런 성장주 개념에서는 말 그대로 밸류가 엿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 속도가 빨랐을 때는 네. 정말 이렇게 늘었다가 그렇죠. 또 성장모가 탄력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확 줄어들어서 이 가격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언제 늘어나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게 관건인 거지 네. 증권사가 목표를 얼마로 제시하고 목표 가격이 얼마였고 그게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걸 만약에 쫓아간다면 제가 보기엔 100점 100패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보단 실제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네. 그 논거는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 네. 그에 따른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 전략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사실 그 아주 굵은 줄기의 질문은 아닌데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리니지 M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리니지2 레볼루션이 계속 이제 뭐 서비스를 하게 될 거잖아요. 둘 다 모바일이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서로의 시장을 좀 갉아먹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영향으로 누구나 다 이제 리니지 M도 하고 레볼루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시장이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 간섭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니지의 광팬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리니지 M 자체는 기존의 PC에만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모바일로 끌어낸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초기엔 커진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주가가 이미 반응했기 때문에 네. 저나 차장님이나 약간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시장이 커지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적실하다. 다만 얼마나 커질 거냐, 커지는 질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뭐 매일 뭐 20억 정도의 네네. 매출이 나오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시장이 커지는 건 적실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리니지 M이 실제 출시된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도 가격과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전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차장님은 어떠세요? 그 두 가지 게임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받아들여도 되겠다? 예, 받아들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게임주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사실 인터넷 게임 업종으로 좀 묶여있기 때문에 게임주만 놓고 또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업종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게임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 탑픽은 뭐 그래도 NC소프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게임 업종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현 시점에서 네. 하필이면 여기서 공격의 대상으로 너무 적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라는 점을 네. 주지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었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막 또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게임주를 보시는 거는 역시 어쩔 수 없이 IP 파워이다. 네. 그런 쪽으로 주력해서 보셔야 한다. 미국의 카바 민수나 트랜스포머의 네. 세븐 나이츠가 MMORPG로 개발된다든지 네. 뭐 서머너즈 오가 앱툰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IP 파워로 돌아가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게임을 보실 때 NC나 넷마블과 같은 규모의 경제와 함께 그 검증된 IP 파워가 펀더멘탈을 계속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네. 맞겠다. 결론은 NC소프트다. NC소프트. 이런 하지만 생각을. 지금 사지 마라. 예, 그렇죠. 떨어진다면 또 기회가 네. 예, 생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김정희 의원님은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NC소프트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게임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맞고요. 만약에 넷마블이 상장된다면 종목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로.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최근에 네. 이제 이게 코스닥 시장을 계속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 개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데 네.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시가총액을 위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표 종목은 카카오라는데 이견이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2분기에 신규 게임 출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거기에다가 뭐 카카오 뱅크와 같은 모멘텀 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거 좀 네. 뭐 분명히 밸류의 논란은 있지만 바닥에서 밀고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는 네. 네이버보다는 오히려 카카오 쪽에 좀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게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탑픽 종목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건 차장님 그리고 김종효 MTN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